안녕하세요. 항상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쓰려 하니 괜히 긴장이 되기도 하고 손이 떨리네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운 좋게도 외동으로 태어나 온 가족의 관심을 받고 자랐고 사촌들도 거의 없었고 그 중에서도 장남이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저를 유독 아껴주셨습니다. 항상 맛있는 게 있으면 저 먼저 챙겨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마저 정신이 가물가물하실 때에도 저 먼저 찾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의 재산도 대부분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30대 때 돌아가셨고 그때 제 할머니의 건물과 재산 일부가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3대가 놀고 먹으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큰 고생 없이 먹고 살 수는 있는 정도였습니다. 일찍이 물려받은 큰 재산 덕에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사연을 쓰고 있게 된 원인도 할머니에게 받은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재산 중에 건물도 한 채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들 사이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단독주택들 사이에 유일한 상가 건물이어서 손님들이 올 수밖에 없는 꽤나 알짜배기인 위치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위 상가에 들어서는 가게들마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리고 좀 오래 버틴다 싶은 가게도 1년을 겨우 채울까 말까였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좋은데도 계속해서 손님이 없다며 세를 준 가게들이 나가버리는 것이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본 끝에 할머니께 물려받은 건물이다 보니 건물이 너무 노후한 게 문제인 걸까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한번 건물을 싹 리모델링 해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민을 할 무렵에 마침 새 들어있던 가게들도 전부 나가 건물이 텅텅 비어버려서 딱 이 타이밍에 하면 되겠다 생각한 저는 건물 전체를 새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리모델링 업체에 갔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내기 위해 업체 사장님과 함께 건물을 여기저기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래된 건물치곤 관리도 잘 된 편이고 깔끔해서 크게 손댈 것은 없고 그냥 전기나 가스 시설같이 오래되면 위험한 것들 위주로 꼼꼼하게 체크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비용도 덜 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간도 제 예상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사장님과 건물을 다 둘러보고 견적까지 다 뽑은 다음 계약금 일부를 선입금한 다음 리모델링 공사가 잘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며칠 만에 시작됐습니다. 건물의 리모델링이 순조롭다며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던 리모델링 업체 사장님이 혹시 공사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겠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요한 장비가 말을 안 들어서 수리를 맡기려는데 정비해주는 곳에서 마침 딱 부품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장비를 쓰는 부분만 시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괜찮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다리던 차에 리모델링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또 한 통 걸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한 데까지만 돈을 받을 테니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 있냐고
왜 일을 하다가 마시냐고 물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다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약간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정말 죄송하다고 일단 돈을 시공이 완료된 데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고, 시공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안 되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싶어 마음이 약해진 저는 사장님께 무슨 사정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고, 그러자 사장님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달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 초반에는 오래된 것들을 고치면서 순조롭게 일을 진행해 갔다고 합니다. 기간도 넉넉하게 잡혀 있었으니 직원들도 여유롭게 일을 진행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3층에 갈 때마다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층과는 달리 딱 3층에 들어가면 계단에서부터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3층을 시공하러 가기만 하면 직원들이 다치거나 부품이나 장비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그저 부주의로 인해서 다쳤구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부상이 발생하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다친 사람들은 작게는 손가락이 약간 베어서 피가 나던가, 심한 경우엔 크게 넘어져 뼈에 금이 가던가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름 끼치기도 하더군요. 아무튼 리모델링 사장님은 유독 3층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니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계속되는 부상과 장비 고장으로 인해 그 층에는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다들 3층의 리모델링은커녕 3층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미 돈도 받았고 계약도 했으니 일을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직원들이 다치고 그 부상의 정도가 조금씩 심해지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와 리모델링 중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업체 사장님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다치면서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며 다른 층은 시공이 다 끝났으니 여기서 마무리하고 받은 돈에서 3층 시공 비용만큼 돌려주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도 별일이 아니었으면 화를 냈겠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다친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해져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업체에게 돈을 일부 돌려받고 나서 저는 3층을 마저 시공해줄 다른 업체를 찾아다녔고, 이상하게 일하러 오는 곳마다 3층을 시공하던 도중에 직원이 다치거나 장비가 고장나는 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 저도 2층에 귀신이 들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며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평소 자주 가던 절의 스님께 간곡히 부탁드려 그 건물로 모셔왔습니다. 스님이 다녀가신 다음에는 괜찮겠지 하는 얄팍한 생각이었습니다. 스님도 그닥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혹시 모르니 소금이나 팥을 뿌려보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소금이나 팥을 뿌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사건들이 계속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건물 자체가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고 했으니 3층은 조금 더 싸게 해서 내놓자고 생각하고 리모델링을 그만뒀습니다. 새로 싹 리모델링을 해놓은 건물이라 겉보기에도 깔끔하고 거의 새 건물 같아 보였습니다. 3층도 솔직히 다른 층에 비해서만 낡아 보였지 오래된 건물치고는 깔끔한 편이었고요. 새를 내놓자마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역시 건물이 오래돼서 다들 그냥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건물이 새 것처럼 깨끗해지고 가게들도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자
생기가 돌고 좋더군요. 그렇게 몇 달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건물에 신경을 끄고 제 취미 생활인 골프를 즐겼고요. 건물 주인이 너무 신경 쓰면 새 들어온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해서 최대한 신경을 끄고 가끔 월세가 밀리거나 어디 고장났다고 연락이 올 때만 한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도 최대한 볼 일만 보고 나왔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은 3층인데도 아무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다른 층보다는 낡아 보이니까 그냥 돈 더 주고라도 다른 층에 가나 보다 하고 가볍게만 생각하고 언젠가는 임자가 나타나겠지 하고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제 건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 3층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동네와는 좀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서 더더욱 소식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아 비어있는 3층에 동네 학생들이 관리인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가서는 자기들끼리 담력 시험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열어둔 문으로 밤마다 동네 길고양이들이 드나들기까지 시작해 관리인이 이상함을 눈치챈 후에는 이미 3층은 길고양이 특유의 짐승 냄새와 불량한 학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과 담력 시험한다고 몰래 들어온 학생들이 사방에 난잡하게 그려둔 낙서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관리인에게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쓰레기장 수준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제 건물에 새를 들어서 장사하는 가게들은 거의 베이커리나 카페 또는 학원이나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대부분 10시에 마감을 합니다. 제일 늦게 닫는 곳이 개인 작업실과 카페였는데 이 둘도 12시면 문을 닫고 가기 때문에 관리인도 항상 마지막 순찰을 돌고 나서 12시 반이나 1시쯤에는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주변 학생들에게 아름아름 퍼져 있었나 봅니다. 담력 시험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밤에 몰래 3층으로 침입했다고 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었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CCTV도 지금처럼 많이 설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설치해도 화질이 좋지 않아 밤에는 주변에 불빛이 없으면 거의 쓸모없는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범인을 잡을 수도 없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3층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정말 들어가기 싫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건물을 방치할 수도 없으니 저는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청소를 부탁한 업체에서는 부상자도 없었고 사고도 나지 않아 무사히 청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도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한 곳이 더러운 것은 싫었나 봅니다. 청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3층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싸게 해서 내놔도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는 다른 층에 있던 계약자마저 소문이 찝찝하다고 나가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3층 계약은커녕 나머지 계약자들도 다 나가겠다 싶어서 불안한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지인이 아는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굿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저는 무당이라는 직업에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이라 그냥 사기 아닌가 싶었지만 지인이 아니라고 진짜로 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 방법도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인이 말해준 대로 연락을 하고 찾아간 무당집은 입구부터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천이 매달린 나무와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복을 입고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연락드렸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문으로 들어가려 하니 입구에 서 계시던 분이 저에게 무언가를 뿌리더군요.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여기만의 절차겠거니 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쌀이더군요. 쌀을 다 뿌렸는지 그분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고 따라 들어간 그곳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넓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분을 따라가다 보니 안채에 도착했고 그곳 앞에 도착하자마자 확 느낌이 다르더군요. 어떤 느낌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온 곳인데도 갑자기 긴장감도 확 돌았습니다. 그 느낌을 받으니 아, 이곳은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채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젊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란 저는 조심스럽게 안채로 들어가 섰습니다. 목소리처럼 젊은 여자가 안채에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포스가 거의 호랑이급이었어요. 그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뿐인데도 식은땀이 나면서 꼼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앉는 것도 있고 선체로 굳어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은 저에게 3층 때문이지? 라고 말을 걸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연락했을 때는 그저 고민이 있다고만 했지 어떤 고민인지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란 와중에도 와, 이건 진짜다 하는 생각이 들어 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독 3층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자 그분은 쌀알을 상에다 훅 뿌리고는 무언가 중얼중얼거리더니 저에게 굳이 굿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제사상 맛있게 차려드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어디에다가 제사상을 차려야 하냐고 묻자 그 사람은 네 할머니한테지 누구한테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갑자기 할머니가 왜 나오냐고 하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를 돌봐주고 계신데 제사상이 시원찮아 힘을 못 쓰고 계신다고 3층에 웬 잡기가 하나 있는데 할머니한테 제사상만 잘 차려드리면 할머니가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긴가민가 싶었지만 살아생전 저를 유독 아끼셨던 할머니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아내와 둘이서 할머니 사진 앞에 한상 거하게 차렸습니다. 둘 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정성스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놀랍게도 3층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건도 좋은데 싸기까지 하다며 완전 이득 봤다면서 들어온 그 사람은 한번 보러 온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태권도 도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운도 좋아서 목소리도 우렁우렁하고 덩치도 산만했습니다. 아무튼 할머니께 제사상을 차려드리자마자 일이 술술 풀리게 되어 저와 아내는 놀라면서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 뒤로도 할머니의 제사상은 꾸준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3층에 태권도 도장이 들어서면서 귀신 나오는 건물이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층에 가도 싸한 느낌이나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도 없어졌고요. 그 태권도 도장 관장도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말도 잘 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심하고 다시 그 건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가끔 찾아가서 확인하는 정도로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계속 악몽을 꾸는 겁니다. 꿈에는 아기와 그 아기의 엄마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는 자기 집 내놓으라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처음 꿈에 나왔을 때는 그저 제가 그 건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았기도 하고 그 일로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이라고 아내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꿈을 거의 꾸지도 않는 편이라서 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꿈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지 일주일째 되는 날에 저한테 말한 거고요. 심지어는 그 날이 지날수록 꿈속에서 그 여자의 난동이 심해졌는데 가장 심해졌을 때가 바로 태권도 도장에 3층에 계약을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정황상으로도 꿈속의 여자 귀신이 할머니가 물려주신 3층의 귀신인 것 같다며 아내가 불안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붙은 것 같다면서요. 저도 그 말을 듣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아, 3층에 있던 귀신이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전에 그 무당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무당은 저와 아내가 안채로 발을 내딛자마자 귀신을 붙이고 왔다며 아내의 등 뒤로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소금을 뿌리고 나서야 아내와 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무당은 저와 아내의 예상대로 아내의 꿈에 찾아오는 그 귀신이 3층에 있던 귀신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할머니께서 쫓아내주신 것 아니냐며 왜 그 귀신이 아내에게 붙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건물 주인은 전데 왜 아내에게부터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무당은 제 뒤에는 할머니께서 무시무시하게 눈을 부라리며 지키고 있는데 아내는 할머니께서 지키고 있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만만한 제 아내에게 들러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내에게 들러붙은 귀신을 떼어낼 방법이 없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귀신을 잘 달래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피해만 입힌 귀신이 뭐가 예쁘다고 달래주기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대로 두면 아내한테는 물론 아내와 자주 붙어있는 저희 집 애한테까지 나쁜 영향이 간다고 하니 아내와 저는 귀신을 빨리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무당은 귀신이 산 사람한테 오래 붙어 있으면 산 사람한테 안 좋다며 최대한 빨리 귀신을 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달래는 방법은 구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굿 준비나 진행은 전부 무당 측에서 하니 저와 아내는 구슬하는 동안에 그 귀신이 좋은 곳에 가기를 계속해서 빌어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나를 잡아 연락을 주겠다고 구슬하는 동안은 정신없고 기 빠지는 날이 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잡아 굿을 치렀습니다. 무당의 말대로 여기저기서 울리는 음악 소리와 뛰어다니는 무당 그리고 알록달록한 천들로 인해 정신이 쏙 빠지고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기가 쭉쭉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굿을 치르고 나니 아내가 뭔가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아내의 꿈에는 더 이상 귀신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싱겁게 일이 마무리되었지만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귀신은 어쩌다가 할머니가 물려주신 건물에 붙어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계속 그곳에 머물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당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알고 나면 괜히 찝찝해질 수도 있는데 굳이 들어야겠냐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증이 더 컸기 때문에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그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그 건물의 주인이었을 때
건물에서 크게 불이 났고, 그때 특히 3층의 피해가 컸고, 미처 피하지 못한 3층에서 일하던 여자가 마침 그날 맡길 사람이 없어 아이를 데려왔고, 그 불로 인해 자기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던 상태였고, 심지어 가족도 없어 그 영혼을 달래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죽은 건물에 달라붙어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할머니의 기가 너무 세서 그 영향이 적었지만, 저는 기도 약한 데다가 할머니마저 돌아가셔 그 영향이 날로 강해졌고, 결국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들으니 불쌍하고 안쓰러워 진심으로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줬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가족과 그 건물에는 나쁜 일 한번 벌어지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의 사지 건강한 사람이라 귀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었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며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기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귀신을 믿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